제발 소아의 골절은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신한솔입니다. 똑같은 외부의 힘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골절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쉽게 골절이 되는 만큼 어른들처럼 분쇄 골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관절내 골절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금이 가거나 아니면 골편에 전이가 없는 골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가 골절되는 패턴은 성인이 골절되는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는 골을 싸고 있는 골막이 조금 더 두껍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는 골절이 되는 양식이 다르고요. 보통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방식에 비유하면 성인의 골절은 유리컵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오래된 단단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소아의 골절은 좀 더 봄에 새로 자라나는 새로운 나무줄기가지가 꺾이는 것과 비슷하게 골절이 됩니다. 즉 유리컵이 깨졌을 때처럼 산산조각이 난다던가 이런 골절의 경우는 거의 없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로 비전이성 골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전이성 골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들어가는 외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소아에 있어서도 전이가 심한 골절이 있게 되고 이러한 골절들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의 골절은 금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특히 소아의 경우는 뼈 곳곳에 성장판이 있고 이 성장판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 나이에 따라서 성장판의 모양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판의 골절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골절인지 성장판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소아는 상지 골절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흔하게 골절이 되는 부위로는 손목, 팔꿈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손목 골절의 경우는 대부분 성장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요. 팔꿈치 골절의 경우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성장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판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저절로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판이 손상이 된 골절이라고 이런 진단을 들으셨다라고 해도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정확한 치료만 받으면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가 없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 회복이 됩니다. 아이가 신생아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손톱으로 애가 이마를 심하게 긁어도 그렇게 난 상처가 대부분의 경우는 흉이 없이 잘 낫게 됩니다. 성장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신생아 같은 성장을 잘 하는 부분이게 되고 손상이 되더라도 신생아가 문제없이 회복이 되듯이 성장판도 대부분 문제없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성인의 골절 치료에 비해서 소아의 골절 치료는 고려를 해야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골절 치료의 경우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절강이 벌어져 있다거나 2mm 이상 관절강 내 전이가 있다거나 하면 수술을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소아의 경우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나이입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실이 양끝에서 쭉 당겨주면 구부러진 실이 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힘에 따라서 약간의 구부러져 있는 뼈는 저절로 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른의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도 소아의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약간 굽어진 채로 뼈를 골 유압을 시키고 골 유압이 돼 있는 상태로 아이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 저절로 뼈가 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성장의 경우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남아있는 나이, 자녀 성장, 이 위치가 얼마나 뼈가 잘 펴지는 위치인가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마다 나이도 다르고 골절된 위치도 다르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아이들은 치료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소아 골절 중에서는 많이 수술을 하는 부위이기는 한데요. 이런 허벅지 뼈가 부러졌어도 예를 들어 신생아가 부러졌다라고 하면은 수술하지 않고 붕대랑 손만 감아줘도 뼈가 잘 붙게 됩니다. 아이가 다친 연령, 다친 위치, 남아있는 자녀 성장 이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보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능력으로 인해서 골절이 약간 휘어져 있는 것도 같이 펴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성장판에 가까운 골절일수록 실제 성장판의 손상만 심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술을 하고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오히려 성장판에서 먼 골절, 관절각 내 골절, 이런 골절들이 전이가 심하고 각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꼭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뼈가 조금 더 빨리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경우는 골절이 유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일상의 복귀를 위해서 수술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골절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이랑 다르게 뼈가 붙는 시간이 빠르게 됩니다. 어른의 경우 3달에서 6개월 동안 골절이 유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이들의 경우 3주에서 한 달 이내로 골절이 유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골절에 있어서는 통깁스 등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신한솔이었습니다.